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와 빌라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이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서울 아파트의 거품을 세계 최고로 보도하며 일본발 거품 분기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투자 가치가 없는 빌라들이 떴다방 영업자들로 인해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을 잃었다가는 대폭락의 늪에 빠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서울 아파트 빌라 충격과 경악, 집주인들 난리 났다. 지금 다주택자들 이거 문어발처럼 아파트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세 폭탄 또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지만, 하락장에는 매물이 폭탄처럼 나와서 집값을 폭락시키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한국 집값, 일본 요미우리까지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쿄 아파트값 연봉 11배, 서울 18배, 일본 언론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대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요미우리, 서울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 사기 어려운 도시가 서울이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뭐 강남 몇만 개 도시에서 도심권에서 2위라고 통계자료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게 홍콩 다음에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도 뛰어넘었어요. 부동산 불패, 영끌로 서울 아파트값 경제 규모를 한참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권 구심력이 저하돼서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수도,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지지율이 약 30% 넘게 부동산 때문에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 한국 집값 거품, 요미우리 신문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연봉 18배, 일본은 11배, 런던 8.6배, 뉴욕 5.9배. 지금 IMF,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뭐 이상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뭐 세계 19번째고 미국은 10위 안에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19번째. 제발 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썰들을 갖다 언론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도배해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집값이 10위 안에 드는데 세계, 우리나라 집값이 19위? 완전 뒤집어진 거죠. 즉 한국 부동산원에서 형편없이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 그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집값 거품 아주 심각해요, 이건. 자, 어찌됐거나, 자, 이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 정확하게 한 거죠. 강남 세계 최고고 영끌 매입, 한국은행의 저금리. 한국은행 이주일,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금리로 그냥 일관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떠들고 있는데, 집값 폭등, 정권교체 현실화, 인구 급감 심각,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인구가 지금 약 10년 지나면 예상과 달리 4천만 대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0만이 준답니다. 1,000만이. 그리고 지금 가구 수가 늘어난다?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7%가 넘었어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는 알다시피 젊은 층이거나 노년층이라서 집을 구매할 여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값 거품, 이미 통계에서 말했지만 서울 중위권 10억, PIR 규모 주요국 2위, 서울 도심 집값 2위, 가계부채 증가율 2위, 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인구도 출생아율은 세계 꼴찌예요, 꼴찌. OECD 꼴찌. 자, 1인 가구 증가 엄청나고요. 다주택 매물 지금 특정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죠. 공급 과잉 넘쳐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집값 거품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데 폭락장이 아주 위험할 요인이 될 거예요. 일본 이 사람들은 아직 이것까지 다 분석을 못했으니까 이렇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집값 폭락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락장이 진짜 온다. 온다가 아니라 오겠죠. 대충 이제 유형별로 전략을 짜보면 집값 폭락 유형별 매입 전략, 급매 매입, 분양권 갈아타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026년 대략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내년부터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2에서 5년 빠지게 되는데 약 20에서 70% 폭락 예상. 실질적으로 70% 폭락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2013년에. 근데 이번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왜?
거품이 더 심해. 그리고 그때는 버블 세븐이나 아니면 강남이나 서울 좀 중심지나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빠졌어요. 왜? 거기가 많이 뛰었으니까. 특히 대형들이 많이 뛰었죠. 중대형이. 소형은 별로 뛰지도 않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쌌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거품이 다 심해요. 서울 10평대가 6억 7억 하는데 난리 납니다. 걔들도 폭락해요. 자,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이 순서대로 나중에 폭락장애 잡는다면 이 순서대로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순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남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서울이고 경기고 광역시가 제일 안 좋으니까 이 순서는 맞아요. 경기도나 서울도 외곽이 안 좋겠죠. 자본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비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은 집 사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 비축, 대출과 전세를 활용. 그러니까 폭락장애 대출과 전세를 활용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실거주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분양권 볼까요? 자, 이제 급매만 매입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 미분양도 있어요. 하락장에는. 부동산 하락장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미분양도 속출합니다. 3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쟁률이 형편없거나 1주택자들도 얼마든지 청약. 당해 지역이 아닌데도 당첨. 잊지 마세요. 입지 좋은 곳 항상 세 가지는 붙어 다녀요. 분양권, 미분양. 매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자, 분양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죠. 또는 피가 좀 붙을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분양권 잡아도 되고요. 1주택자들은 추가 매입해도 돼요. 하락장이니까 불안해서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불안해야 돼요. 항상 주가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유가가 됐든 뭐든지 비쌀 때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처럼 쌀 때는 제일 안전한 건데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이때는 그러니까 추가 매입해도 된다고요. 자, 갈아타기. 부동산 폭락장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무조건 던져버리고 입지가 좋고 하락폭이 큰 곳으로 갈아타야 돼요. 실거주를 하더라도 그 실거주 일대에서 가장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싼 게. 그리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와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값 부담이 적은 하락장 후반. 무조건 하락이라고 해서 바닥장에 갈아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떨어져도 하락장 후반이나 상승장. 상승해도 초반, 중반. 연도로 따지면 2017, 8년, 19년 이때도 갈아타도 된 거잖아요. 지금은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2주택 추가 매입해도 좋습니다. 1주택이면 2주택으로 추가 매입. 왜?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하니까. 싸니까. 자녀 이름으로 매입을 한 후에 증여하면 되잖아요. 왜? 증여를 하더라도 쌀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게 증여 금액도 기대감이 높은 데다가 증여세도 낮아요. 지금 상투장에 증여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요. 왜? 증여세도 비싸고 많이 뛰었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자, 이제 빌라 광풍.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말 핵심 이거 해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돈 벌려면 빌라 막 팔아먹으면 엄청 돈 벌어요. 여러분들 신축 빌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줘요. 그런 걸 왜 못 잡아서 안 달랍니까? 구축 빌라 재개발 말이 좋아서 재개발이지. 요즘은요 회사들이 그냥 당신 거 빌라 팔아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구마구 팔아 제끼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빌라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인정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빌라들이 뛸 거예요. 지금 눈에 보니까 뛰고 매물이 없거든. 사람들은 매물이 없고 뛰는 게 보이면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빌라가 다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상승장 8년 동안 빌라는 오히려 떨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올라가봤자 찔끔 올라가고 팔리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희한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가 아주 좋은 것인 양 팔리고 있어요. 잡았다가는 그 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만 또 못하다고. 빌라를 잡는 순간 영원히 빌라와 함께 팔리지도 않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올라도 안 팔립니다. 여기 보세요. 재개발 기대감으로 마구잡이 투자. 막연하게 그냥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오세훈 뭐 바람 불리고 공공 재개발 뭐 어쩌다 잘못했다가는 현금 청산될 수도 있고요. 이거 그냥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속도 빠른 건 너무 비싸요. 자, 소액 왜 투자하느냐면 빌라에 소액 갭 투자. 그래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갭 투자하면 오히려 무갭 투자해갖고 5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빌라도 있고 10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1억이면 5개 잡고 5개 잡으면 망조에서도 그냥 망조죠. 왜 좋지도 않는 올라가지도 않는 빌라 그걸 5개씩 잡고 그래요? 안전지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버 지금 여러분도 유튜버 해보세요. 빌라 팔아먹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빌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신축 빌라는 특히 그렇고 뭐 재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본인이 직접 뭐 해준다 하는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가머니설에 속지 말라고요. 네 번째,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해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 집값은 폭등하면 꼭 폭락하잖아요. 지금 구분응선이라고 했어요. 올해 더 뛴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올해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계속. 왜? 정부가 집값을 안 잡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상 대선까지는 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위험해요. 뭐 올해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걸 구분해야죠. 좀 더 뛴다는 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랬다 저랬다 생각하시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재개발이 추진돼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락 아파트가 유리해요. 어차피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야 돼요. 결국 좀 더 올랐다가 폭락을 했다가 또 폭등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차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뭐 샀다 팔았다 쉽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면 지금 잡는 것보다는 폭락장에 잡는 게 낫죠. 언젠가는 다가올.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묶여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는 재개발되겠지 하는 것보다 하락장 때 아파트 잡아버리는 게 이 재개발 끌고 가는 것보다 5배, 10배 수익이 날 거예요. 올라도 또 안 팔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가격이 뛴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있어야 팔리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년 상승장에 빌라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팔리지도 않고 집값 뛰지도 않고 저 상담하다 보면은요 미치겠다고 피눈물 흘려요. 안 팔리니까. 그런 걸 못 사서 안 달? 이 유튜버들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평생 가난해집니다. 평생. 양심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상승률 아파트의 20% 이하예요. 오히려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은 산 가격보다도 분양가보다도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 2022년 대선까지 1년간은 아마 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단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솔직히 정책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무슨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면. 자, 세 가지로 볼까요? 대선까지 1년간은 상승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매물 잠김이 커요. 집값 지속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거야.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안 팔아버리니 버티는 거예요. 보유세는 형편없고 양도세 센데 누가 팔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안 팔아요. 말소됐어도. 말소 전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매도자 지금 우위입니다. 왜? 지금 하락 안 됐잖아요. 2020년, 21년에는 수도권 하락한 적이 없어요. 상승률이 높냐 낮냐의 차이였지. 여기 보세요. 주택소비 심리지수가 하락한 듯 하다가 5월달에 또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내려가는 듯 하다가 5월달에 또 올라가고 있고 여름에 2016, 17, 18, 19, 20년 후 5번이나 폭등했는데 올해도 폭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6월달인데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수자가 지금 너무나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매수자가 지금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값을 좀 잡아줘야 하는데 집값이 내려가면요 심리적으로 안심이 돼서 매수자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뛰다 보니까 끝없이 뛰다 보니까 그건 정부가 좀 잡아줘야 하잖아요. 안 잡아주니까 정부 여당 집값 방치. 제가 지금 정부 여당 자꾸 비판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야당 편 아니냐. 단언합니다. 저 야당 편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집값을 잡아야겠어요? 정부 여당이 잡아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180석이나 있는 당이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집값을 잡아요? 그런데 가끔 다주택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댓글로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탓만 한다고. 제가 정부 탓할 이유가 없어요. 무주택자 편만 들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빌라, 방금 말했듯이 오피스텔 이딴 것들도 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끌 갭 투자가 줄어들었다가 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왜? 매수 불안하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2022년 대선 전까지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근거 자료를 쭉 속도전으로 볼게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사에 복잡해진 정부 여당 셈법. 여기 보시면 금리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집값은 뛰고 있어요. 결국은 좀 너무 늦었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약 1% 올리면 집값은 3% 추락한다는 내용 있죠? 미 중단기 기대치 8년 만에 최고. 자, 인플레 기대치가 8년 만에 최고입니다. 여기 지도상으로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뭐겠어요? 금리 인상이겠죠. 세계 곳곳서 2008년식 부동산 경고 신호포착. 이게 지금 옛날에 2008년. 그래서 버블. 자,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결국 추락을 하죠. 이게 세계 전체적 그래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110점 넘고 115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 보세요. 이미 예전에 2006년에 164로 110을 압도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 지금 184까지 뛰어넘고 옛날 것 한참 올라갔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거품이 압도적으로 심합니다.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아주 높아요. 자, 일본 부동산 버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30년간 70%나 폭락했어요. 91년에 자, 이 프라자 합의 이후 91년에 정점을 찍고 쭉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게 지금 연도 지금 2012년까지 나왔는데 거의 91년에 20년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30년 떨어진 거 맞잖아요. 그런데 서울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얘는 2006년 11월 달, 2018년 12월 달 불과 2년밖에 안 되네. 2년 만에 약 4억이 떨어져갖고 집값 하락률 40%. 4억 5천 떨어졌죠? 2년 만에도 이렇게 폭락을 한다고요. 왜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가 자꾸 거론되냐면 얘들이 바로미터예요.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는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두 개입니다. 자, 2년간 40% 폭락. 지금 제가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빌라 거래 급등.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아파트 2020년 6월달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파트고 이게 빌라입니다. 빌라라고 있어요. 빌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 다가구, 다주택, 연립 다 포함된 거예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다가 이제 거래 실적이 빠지니까 서로 비슷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빌라가 4,900, 아파트 3,700, 거래량이 빌라가 앞섰어요. 특히 최근에 오세훈 바람을 타고 지금 난리 부르습니다. 이만큼 많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좋지도 않는 빌라를 자꾸 매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는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도 보이는데 빌라는 정체잖아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약 10억이에요. 빌라는 2억 8천대네요. 엄청 싸 보이니까 이걸 부추기는 거야. 근데 빌라는 단독하고 좀 달라요. 얘는 이렇게 빌라가 있다고 하면 단독처럼 생겼으면서 여러 다세대처럼 각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땅값 뜬다고 뛰는 게 아니야. 황금 수용도 떨어지고요. 자, 금리 오르면 집값 대세 하락이다. 자, 한 달 만에 50조 원 유동성 증가 쭉 올라갔네요. 자, 집값 잡겠다면서 집값 그렇게 안 떨어진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김진표. 집값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누구나 집 세미나 발표된 이 전문가, 누구나 집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죠.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한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집값 상승한다. 이렇게 거품이 심합니까? 자, 특히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뛰었어요? 잡을 생각이 없는 거야. 금리 1%포인트 올라도 집값은 3%나 하락한다. 여기 지금 기준금리인데 이제 올라가면 집값 하락한다. 이 3%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10% 이상 하락하는 건데 이게 대세 하락을 이끈다는 데 중요한 거야. 5월 매매가 가격 전망 지수하고 주택 소비 심리 다시 급등. 단기간에 본다면 올라다 떨었다 하면서 지금 상승이죠. 계속 100 이상이니까. 그런데 다시 또 5월 달에 111.5로 올라왔고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보니까 먼저 서울은 이렇게 높았다가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5월 달에 137.8로 올라갔어요. 왜? 또 여름이 되나 봐요. 여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보세요. 떨어졌다가 서울이 뛰니까 같이 또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선악과와 관련됐어요. 지금 못 잡아서 안 달라는데 금단의 열매 선악과가 뭔지 아시죠? 이걸 지금 집을 특히 비싼 아파트 집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 짝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정부 여당, 야당, 지자체 누구 하나 거품이 가득 낀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부동산 무법 상황입니다. 지금 매입하여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 투자성 있는 것이 아니며 잘못 잡으면 상투장에 매입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하여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